1703년 11월 바스티유 감옥의 한 독방에서 노인 하나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간수들은 그의 시신을 서둘러 처리했고 방 안에 남아있던 물건들은 모조리 불태워졌습니다. 심지어 벽에 새겨진 낙서조차 긁어내 흔적을 지웠다고 전해집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에게는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이송될 때도,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의 얼굴에는 항상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얼굴은 그토록 철저히 가려져야 했을까요? 이야기는 17세기 후반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스를 지배하던 것은 태양왕이라 불린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절대왕정의 기틀을 다졌고 베르사유 궁전을 유럽 권력의 중심으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왕정의 그늘 속에는 세상에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들이 깊이 묻혀 있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 신비한 죄수의 존재가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69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루이 14세의 신임을 받던 간수 생마르가 피네롤 요새에서 그를 처음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죄수의 신원은 처음부터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그에 관한 지시는 오직 왕의 최측근을 통해서만 전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피네롤은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들을 수용하는 요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생마르는 이 정체불명의 죄수에 대해 유독 엄격한 통제를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죄수가 어떤 쪽지 하나라도 바깥으로 내보내려 한다면 즉시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세월이 흘러 생마르가 새로운 임지로 이동할 때마다 이 정체불명의 죄수도 함께 옮겨졌습니다. 엑실에서 생트마르그리트 섬, 그리고 마침내 바스티유까지. 마치 그는 특정 장소에 갇힌 것이 아니라 생마르라는 한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지키는 임무는 오직 한 명에게만 끝까지 맡겨졌습니다. 생트마르그리트 섬은 지중해 해안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으로 아름다운 해안선과 달리 그 안의 요새는 탈출이 극히 어려운 구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죄수는 이곳에서 수년을 보냈으며 그를 가까이서 본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접견이 허락된 경우에도 그의 얼굴은 예외 없이 가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1698년 죄수는 마침내 파리 한복판의 바스티유로 이송됩니다. 당시 바스티유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국가 감옥이자 왕의 특별 명령으로만 수감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이 이송 과정에서도 그의 얼굴은 철저히 가려진 채였다고 전해지며 이를 목격한 이들은 훗날 마스크를 쓴 인물에 대해 두고두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철가면이라는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가 쓴 것은 쇠가 아닌 검은 벨벳 소재의 마스크였다고 전해집니다. 볼테르를 비롯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철가면이라는 극적인 표현이 굳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름 하나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사건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수백 년에 걸쳐 과장되고 각색되어 왔습니다. 1703년 11월 죄수는 바스티유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더욱 깊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가 사용하던 가구, 옷, 식기는 모두 불태워졌고 독방의 벽과 바닥은 긁어낸 뒤 회칠을 다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흔적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간수들은 이 죄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망 시 기입한 감옥 장부에도 이름 대신 미지의 죄수라는 표기만 남겨졌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철저한 신원 말소는 단순한 정치범을 처우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려지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18세기 계몽철학자 볼테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테르는 이 죄수가 루이 14세의 쌍둥이 형제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왕에게 쌍둥이 형제가 존재했다면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얼굴이 왕과 똑같이 생긴 인물이 세상에 나타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왕권 전체를 뒤흔드는 스캔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루이 14세 탄생 시 쌍둥이가 함께 태어났다면 당시 왕실에 출입한 수많은 귀족과 의사, 성직자들이 이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중대한 사실이 수십 년간 완벽하게 은폐되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발견된 어떤 기록에서도 왕의 쌍둥이 탄생을 암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가설은 루이 14세의 전 재무장관 니콜라 푸케를 지목합니다. 푸케는 1661년 왕의 명령으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피네롤 감옥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왕실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에 그 얼굴이 알려지면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죽였다면 더 간단했을 인물을 굳이 평생 가두어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푸케는 1680년경 피네롤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철가면의 죄수는 그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았다는 점에서 연대기가 맞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공식 사망 기록이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이탈리아 만토바 공국의 외교관 에르콜레 마티올리를 지목합니다. 마티올리는 프랑스와의 비밀 협상에서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한 혐의로 1679년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바로 철가면의 실제 정체라고 주장해왔으며 프랑스 외교 기밀을 너무 많이 한 인물을 감추는데 마스크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마티올리 가설도 모든 의문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의 신원은 당시에도 비교적 알려진 편이었으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만큼 극비 처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의 생물 연대 역시 철가면 죄수의 행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든 몰락한 귀족이든 이중 스파이든 모든 가설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의 얼굴이 알려져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빼앗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을 텐데 왜 그는 죽지 않고 수십 년간 살아있어야 했을까요? 어쩌면 그의 존재 자체가 가진 어떤 가치 혹은 위협이 그를 살려두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외모가 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었다는 추정은 오늘날에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루이 14세의 절대 권력은 단 하나의 균열로도 흔들릴 수 있는 구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균열이 살아 숨쉬며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면 왕으로서는 그 얼굴을 세상에서 지워야 했을 것입니다. 마스크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지우는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스티유는 혁명의 불길 속에 무너졌고 그가 갇혔던 독방도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여전히 어떤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철저하게 지워버린 한 사람의 흔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뿐입니다.